혹시 여러분도 손주를 봐주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만약 3년 동안 정성을 다해 손주를 돌봤는데 사위가 이런 말을 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인생 측정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도 정말 많은 생각이 드실 거예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올해 60대 중반의 한 어머니입니다. 편의상 김영희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김영희 씨는 3년 전부터 딸 가정의 손주를 돌봐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위가 던진 한마디에 그동안의 모든 게 무너져 내렸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3년 전 2022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김영희 씨의 딸 수진 씨는 맞벌이 직장맘이었어요. 남편 박민수 씨와 함께 열심히 일하고 있었죠. 그때 손주 지훈이가 돌을 막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어린이집을 보내기에는 아직 어리고 그렇다고 일을 그만둘 수도 없는 상황. 딸 부부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때 김영희 씨가 나섰습니다. 걱정 마라. 엄마가 지훈이 봐줄게. 김영희 씨는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손주가 얼마나 예쁜데요? 더군다나 딸이 직장을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김영희 씨는 기꺼이 손주 돌봄을 자처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3일 정도만 봐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작해보니 그게 쉽지 않았어요. 아이가 아프면 어쩔 수 없이 매일 와야 했고 딸 부부의 야근이 잦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김영희 씨가 돌봐야 하는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2022년 4월 김영희 씨의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매일 오전 7시 30분이면 딸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딸과 사위가 출근하기 전에 도착해서 지훈이 아침 먹이고 기저귀 갈고 놀아주는 게 하루 일과의 시작이었어요. 오전 9시 딸과 사위가 출근하고 나면 김영희 씨와 지훈이만 남았습니다. 그때부터 오후 7시까지 온종일 지훈이와 함께였어요. 밥도 먹이고 기저귀도 갈고 목욕도 시키고 재우기도 하고 처음에는 힘들어도 손주가 워낙 예뻐서 견딜만 했습니다. 지훈이가 할매하고 부르면 그 소리에 모든 피로가 날아갔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체력적으로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6월 지훈이가 돌아다니기 시작하면서 김영희 씨의 고생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잠시도 방심할 수가 없었어요. 계단에서 떨어질까봐, 뜨거운 걸 만질까봐, 위험한 걸 입에 넣을까봐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딸과 사위는 퇴근하면 피곤하다며 방에 들어가 버렸어요. 지훈이가 울어도 엄마가 보고 있으니까라며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김영희 씨는 속상했지만 참았어요. 젊은 사람들도 직장에서 고생하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2022년 8월 무더운 여름이었습니다. 김영희 씨는 지훈이와 함께 매일 동네 놀이터를 다녔어요. 그늘도 없는 놀이터에서 지훈이가 놀 동안 김영희 씨는 뜨거운 햇볕을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김영희 씨 몸에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무릎이 아프고 허리도 결리고 어깨도 뻐근했습니다. 하루 종일 아이를 안고 있다 보니 목과 어깨가 굳어갔어요. 병원에 가고 싶었지만 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지훈이를 봐줘야 하니까요. 김영희 씨는 파스를 붙이고 진통제를 먹으며 버텼습니다. 9월에는 지훈이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열이 펄펄 끓고 기침을 심하게 했어요. 딸과 사위는 직장 때문에 병원에 데려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김영희 씨가 지훈이를 업고 소아과를 다녔어요. 밤에도 지훈이가 열 때문에 계속 울었습니다. 김영희 씨는 딸네 집에서 밤을 새며 지훈이를 돌봤어요. 해열제 먹이고 미지근한 물로 몸을 닦아주고 하룻밤 내내 안고 달래주었습니다. 3일 동안 제대로 잠을 못 잔 김영희 씨는 몸살이 났어요. 그런데도 지훈이가 나아야 한다는 마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다행히 지훈이는 나았지만 김영희 씨는 한동안 몸조리를 해야 했어요. 그때 딸이 뭐라고 했을까요? 엄마 고생했어 라는 말 한마디 없이 지훈이 이제 괜찮죠라고만 물었습니다. 김영희 씨는 그때 처음으로 서운함을 느꼈어요. 2022년 10월 김영희 씨는 오랫동안 함께해온 친구 모임을 그만뒀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만났던 동네 친구들과의 모임이었어요. 30년 넘게 함께해온 소중한 시간이었는데 지훈이 때문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아쉬워했어요. 영희야, 가끔은 나와야지. 손주도 좋지만 내 인생도 있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영희 씨는 딸을 위해서라면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11월에는 오랫동안 다니던 성경 공부도 그만뒀습니다. 화요일 오후 시간인데 지훈이 낮잠 시간과 겹쳤거든요. 지훈이를 혼자 놔둘 수는 없으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김영희 씨가 즐겨 하던 일들이 하나둘 사라져갔습니다. 취미로 하던 요가도 가끔 가던 등산도 문화센터 강의도 모두 포기했어요. 온 생활이 지훈이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2023년 1월 새해가 되었지만 김영희 씨의 일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바빠졌어요. 지훈이가 커가면서 더 많은 관심과 에너지가 필요했거든요. 지훈이는 이제 뛰어다니고 말도 제법 하고 호기심도 많았어요. 할매, 이게 뭐야 할매? 저기 가자. 할매, 배고파 하루 종일 할머니를 부르며 무언가를 요구했습니다. 김영희 씨는 지훈이의 모든 요구에 응답하려고 노력했어요. 함께 책도 읽어주고 블록도 쌓고 그림도 그렸습니다. 지훈이가 좋아하는 걸 해주고 싶었거든요. 2월에는 지훈이가 독감에 걸렸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우마운 거였어요. 고열에 기침, 콧물까지 심했습니다. 김영희 씨는 또다시 밤낮 없이 지훈이를 돌봤어요. 이번에는 김영희 씨도 독감에 걸렸습니다. 지훈이한테 오는 거였어요. 몸이 아픈데도 지훈이를 돌봐야 했습니다. 딸과 사위는 우리가 옮으면 직장에서 큰일 난다며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김영희 씨는 열이 나는 몸을 이끌고 지훈이 돌보기를 계속했습니다. 약을 먹여주고 물을 먹여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밤새 업고 달래주었어요. 일주일 동안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딸과 사위가 김영희 씨의 도움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고맙다는 말도 점점 줄어들고 김영희 씨가 뭔가 못해주면 불편해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2024년 들어서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김영희 씨가 몸살로 쓰러졌을 때도 엄마, 하필 오늘이야. 중요한 회의가 있는 데라고 했어요. 김영희 씨의 건강보다는 자신들의 일정이 더 중요했던 거죠. 딸 부부는 승진을 했다며 더 바빠졌어요. 야근도 늘고 출장도 잦아졌습니다. 그러면서 김영희 씨에게 의존하는 것도 더 커졌어요. 엄마, 내일 출장 가는데 지훈이 봐줄 수 있지? 어머님, 이번 주말에 회사 행사가 있어서 지훈이 부탁드려요. 모든 게 부탁이 아니라 당연한 듯이 말했어요. 김영희 씨도 어느새 그게 자연스러워져 있었습니다. 2025년 3월 22일 오후 6시 30분. 운명의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김영희 씨는 지훈이를 저녁까지 돌보고 딸네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딸과 사위가 퇴근해서 거실에서 대화하고 있었어요. 사위가 직장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면서 나눈 대화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점심시간에 김 과장이 그러는 거야. 자기는 아이 돌봄 때문에 애 엄마가 직장을 그만뒀대. 어린이집비, 학원비 생각하면 차라리 한 명이 그만두는 게 낫다고 하더라고. 딸이 대답했어요. 우리는 참 운이 좋은 것 같아. 엄마가 지훈이 봐주시니까. 그때 사위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사실 장모님이 손주 봐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닐까? 요즘 할머니들이 다 그러잖아. 딸도 맞장구 쳤어요. 맞아. 엄마도 지훈이 보면서
보람 느끼시는 것 같아. 혼자 계시는 것보다 훨씬 좋으실 거야. 그 순간 김영희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당연한 거라고 했다고요. 지난 3년 동안의 모든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지훈이를 돌보고 아파도 참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포기하고 자신의 건강도 돌보지 못하면서 헌신했던 모든 시간들. 그런데 그게 당연한 거였다고요. 할머니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 거였다고요. 김영희 씨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날 밤 김영희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위의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당연한 거라고. 3년 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건강, 인간관계, 취미생활, 개인적인 시간. 모든 걸 포기하면서 지훈이를 돌봤는데, 그런데 그게 당연한 거였다고요. 김영희 씨는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해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친구는 김영희 씨 상황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영희야,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일주일에 며칠씩만 봐줘도 되는 거 아닌가. 다른 친구들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손주 돌봄을 도와주는 다른 할머니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알고 보니 대부분은 일주일에 2-3일 정도만 도와주거나 몇 시간씩만 봐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식들이 정말 고마워했다고 했습니다. 김영희 씨는 도서관에서 육아 관련 책들을 읽어봤습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조부모의 도움은 감사한 일이지 당연한 일이 아니다. 조부모에게도 자신의 인생이 있고 건강과 시간을 고려해야 한다. 김영희 씨는 자신이 지금까지 잘못 생각하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손주를 사랑하는 것과 모든 걸 희생하며 돌보는 것은 다른 문제였어요. 4월 5일 김영희 씨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결심을요. 4월 10일 김영희 씨는 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요즘 건강이 많이 안 좋아서 병원에서 좀 쉬라고 하더라. 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엄마,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김영희 씨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지훈이 돌보는 시간을 좀 줄였으면 좋겠어. 매일 하는 건 너무 힘들고. 예상대로 딸 부부는 반발했어요. 하지만 김영희 씨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5월 1일 김영희 씨는 사위와 직접 대화했습니다. 민수야, 지난번에 내가 한 말 때문에 엄마가 많이 상처받았어. 할머니가 손주 보는 건 당연한 거라고 했잖아. 사위의 얼굴이 당황스러워졌어요. 김영희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3년 동안 내가 희생한 게 그냥 당연한 일이야.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하는 거야. 나도 나이가 있고 내 건강도 있고 내 인생도 있어. 그 이후로 가족들은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지훈이는 어린이집 종일반으로 옮겼고 김영희 씨는 일주일에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만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그것도 하루 4시간씩만이었어요. 처음에는 지훈이가 적응하기 힘들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했습니다. 오히려 김영희 씨를 만날 때는 더 기뻐했어요. 매일 보던 때와는 다른 특별함이 있었거든요. 김영희 씨도 3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만났고 건강을 돌보고 취미생활도 다시 시작했어요. 딸 부부도 직접 아이를 돌보면서 김영희 씨의 고생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 관계도 더 건강해졌어요. 김영희 씨의 도움이 당연한 게 아니라 감사한 일이라는 걸 모두가 인식하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김영희 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과 일방적인 희생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부모나 조부모의 도움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분들도 자신의 인생이 있고 건강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가족끼리 서로 도와주는 건 아름다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한 사람의 모든 것을 앗아가는 희생이어서는 안 됩니다. 김영희 씨처럼 용기 내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도 필요해요. 참기만 한다고 해서 상황이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중요한 건 서로에 대한 감사와 배려입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은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도움을 주는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야 진정으로 건강한 가족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족 간의 도움은 어디까지가 적당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도 인생 책장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